자, 여러분은 놀이공원에 와서 새로운 놀이기구의 개장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그레이트 에스컬레이터. 오, 호기심이 생겨 길 안내를 따라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이 움직이는 계단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다시 생각해보니 왜 일반 계단과는 그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타세요. 함께 알아봅시다. 최초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편리하게 오르내리는 수단이 아니라 놀이동산의 놀이기구였습니다. 1895년 뉴욕 코니 아일랜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놀이기구를 소개했죠. 경사를 오르는 승강기, 즉 그저 움직이는 계단이었죠. 현재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손잡이가 에스컬레이터보다 빨리 움직이는데요. 손잡이를 움직이는 기어, 바퀴들이 의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퀴 위의 고무는 시간이 지나면 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계단과 같은 속도나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일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꽤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에스컬레이터는 목적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쇼핑센터에서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지상과 지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물건을 사게 될지도 모르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홍콩에 있습니다. 초당 0.8m의 속도로 움직이죠. 중국에서 온 방문객들은 그게 너무 빠르다고 하네요. 가장 느린 지하 에스컬레이터는 놀랍게도 뉴욕시에 있는데요. 초당 0.45m의 속도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초당 0.5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쇼핑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에스컬레이터가 보통 서로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한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에스컬레이터로 우회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무언가를 사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는 동안 저 멋진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를 보세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자체는 케이블에 걸려있는 방일 뿐이죠. 에스컬레이터는 훨씬 더 복잡한 기계 장치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계단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에 서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계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사실은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 바깥쪽과 안쪽 동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계단은 사실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벨트이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서 있는 동안 안쪽 부분은 여러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에스컬레이터 위를 살펴볼까요?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서고 왼쪽으로 걷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호주나 일본의 몇몇 도시에서는 방향이 반대이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한쪽은 서는 곳, 한쪽은 걷는 곳이죠. 이 규칙은 에스컬레이터 에티켓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걸을 수 없거나 걷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종종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만 해당되기도 하는데 내려가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적 연구는 양측에 서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의 수송 인원을 증가시킨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서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평균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실패로 끝났는데 방금 설명한 에티켓 규칙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죠. 에스컬레이터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계단에 홈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위쪽 또는 아래쪽 끝에 도달하면 계단이 평평해져서 걸어 나가는 것을 쉽게 만들죠. 끝에 있는 홈과 솔은 가방, 쓰레기, 발을 밀어 올려서 계단과 플랫폼 사이에 끼지 않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헐렁한 옷이 거기에 끼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계단 옆을 따라 달려있는 솔도 신발을 닦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솔은 여러분을 본능적으로 옆에서 멀리 서도록 만들어서 움직이는 부분과 정지해 있는 부분 사이의 틈새에 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옷이나 예를 들어 가방 손잡이가 안에 들어가면 꼭 끼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개별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3개의 지하철역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 길이가 최대 128m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은 홍콩에 있습니다. 센트럴,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불리는데 길이는 793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에스컬레이터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심지어 고유한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의 푸치칼레이터는 5계단에 불과해서 길이가 겨우 83cm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가장자리를 따라 밝은 노란색 줄무늬가 있어요. 이 줄무늬는 가장자리를 더 잘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계단에서 내리기 직전에 아래에서 비추는 밝은 녹색빛도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주죠. 많은 사람들이 정지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거나 내려갈 때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여야 한다는 심리적 설정 때문입니다. 정지해 있을 때도 우린 여전히 움직이기를 기대하게 돼서 현실 적응이 어려워지는 거죠.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에 타거나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고도 자동적으로 움직임에 대비하면서 다른 발을 올리거나 내릴 준비를 하게 됐죠. 또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거나 특히 올라가는 것은 일반 계단보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리적인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일반 계단보다 간격이 더 높고 서 있기에 적당하도록 더 넓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를 걸을 때는 발을 더 높이 들고 발걸음도 더 크게 내디뎌야 하기 때문에 계단보다 더 힘들죠. 또한 계단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걸으려면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계단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때 두뇌는 당황하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재미있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는 차량 브레이크와 유사해요. 기어는 회전을 멈추고 계단은 천천히 정지합니다. 갑자기 멈춰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3개 이상 설치된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시간대별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2대 이상의 에스컬레이터가 아침에는 올라가고 저녁에는 내려갑니다. 교외에서는 그 반대일 거예요. 이건 승객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내에서 일하고 집은 교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말 편리하죠? 뻔한 소리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금속 기둥들, 특히 쇼핑센터에 있는 것들은 쇼핑카트와 부피가 큰 유모차를 가지고 타지 말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갖고 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은 보통보다 높고 카트나 유모차는 뒤집혀서 사람을 덮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에스컬레이터, 아니,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